들어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 오늘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의 딸 증여의 문제는 편법 절세의 문제를 뛰어넘는 불법 탈세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 애써 변명을 해주면서 국세청에서도 장려하는 쪼개기 증여다. 절세를 위한 쪼개기 증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다. 라고 변명 아닌 아주 군색한 변명을 해주고 있는데 쪼개기 증여는 편법의 절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모녀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의 딸의 증여는 결국 편법을 뛰어넘는 불법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어떤 금전소비대차, 쉽게 말하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 미성년자 아닙니까?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미성년자는 차용증을 작성할 적에 법정 대리인, 이제 부모라든지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용증을 채권 채무를 한 차용증 상대자가 바로 법정 대리인, 부모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특별 대리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민법에 다 나와 있답니다. 근데 이 민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홍종학 씨 딸과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이 맺은, 모녀간에 맺은 2억 2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완전히 불법 증여에서 탄로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자꾸 변명에 급급하면서 군세간 절세 방안이다 라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 여론이 인이파를 빼고는 문파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국민 여론이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과거의 행적과 그 다음에 언행이 불일치되는 거고, 이런 분이 장관에 나온다는 것은 진보 세력의 위선적인 행동, 이중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종학 후보 불법 탈세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든지, 홍종학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11월 10일 청문회 오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유무하고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활용하여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때 올 전국의 파장은 오롯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신사자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불법 탈세자를 장관으로 임명시킨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장관을 하려고 하는 자, 본인,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했으면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건지, 코드 인사하기 때문에 덮어둔 건지, 아니면은 검증을 소홀히 한 건지,
아무튼 인사검증팀의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자, 그리고 이런 사태를 지금 현재 계속 무조건 군세관 변명으로 감싸려고 하는 여당, 감싸는 자, 그래서 시킨 자, 하려고 하는 자, 검증자, 감싸는 자, 이 신사자방이야말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올 국정의 파장은 모두 정부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 절차도 있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차도 지금 동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국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몰고 올 협치, 파국을 잘 판단하셔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1월 10일 청문회 가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탈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서민 또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 사기를 죽인다 라고 하면서 부의 과도한 대물림, 재벌, 가진 자들의 어떤 그 불편에 대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행동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는 특권층에 서서 행동을 한 것이고 부의 대물림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0억이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걸 50%의 증여세율을 30%, 40%로 낮추기 위해서 이 30억을 분할로 해서 쪼개기 증여받은 겁니다.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효화된 특별 대리인이 선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받은 증여는, 홍종학 그 미성년자 딸이 받은 증여는 불법이고 탈세를 위한 행동입니다. 네,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게 절세라고 얘기를 하고 감싸 돌고 있습니다. 이건 절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종학 후보자의 딸과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이 모녀간에 맺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특별 대리인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이 무효인, 그래서 불법인 것이고, 불법으로 인해서 증여가 결국에 당해냈어야 할 증여세를 굉장히 대폭 탈루한 불법 탈루인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차용증 써가지고 돈 줄까요? 그리고 그 중학생 딸은 엄마한테 2억을 빌렸는데 2억 그 이자는 안 갚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의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인정하십시오. 세금 좀 탈세해 보려고, 좋게 표현하면 좀 절세해 보려고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 장관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은 것이고 또 청와대 정부 여당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녀간에 2억 2천만 원짜리 돈 주는데 차용증 주고받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이런 그 세대를 뛰어넘는 부당한 증여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냈던 분이 바로 홍종학 후보자가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하신 부분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반칙 편법을 본인이 이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따님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셨더군요. 특목고 폐지를 주장을 안 하셨으면 제가 말이 안 됩니다. 홍종학 후보자께서 평소에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던 분이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본인의 따님은 1년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국제중학교, 정말 누가 들어간지도 잘 모르는 우리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국제중학교에, 국제중학교는요 특목고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특권을 버리자고 주장했던 분이 본인의 딸은 그 특수층의 국제중학교를 보냈다? 국민 여론이 또다시 분노합니다. 우리가 정유라 양에게 왜 분노했습니까?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난 것, 너도 부모 잘 만나라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정유라 양의 그 언급에 우리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서민들과 자식들과 부모들이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서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민을 위한 척하고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해놓고 어떻게 따님을 국제중학교에 보내십니까? 물론 공부 잘하고 여건이 되면 갈 수 있지만은 공직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의 과거 교수 시절에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부의 과도한 대물림은 서민들의 길을 꺾는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본인께서는 부의 과도한 물림을 따님한테까지 해주시고 또 특목고 폐지하자고 그러고 따님을 국제중학교에 보내시고 이걸 다 우리 서민 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홍종학 후보자의 도덕성은 또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은 장관의 낙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죠. 청와대는 본인들의 불똥이 터지니까 감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절세 운운하니까요. 여당이란 뭡니까? 여당이 야당일 적에 얼마나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여당을 공격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쓴소리라도 전달하라면서요.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됐다고 무조건 청와대, 정부 감싸고 돕니까? 홍종학 후보자 많은 변호사님들이 불법이고 탈세를 합니다. 탈루를 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편법이고 절세라고 감싸 돕니까? 그리고 이런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캠코더 인사라서 무조건 감싸고 돕니까? 이런 것이 국민 통합이고 이런 것이 협치입니까? 여당분들 양심이 있다면 또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십시오. 홍종학 후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홍종학 후보자의 사태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크다라는 이런 소리를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해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홍종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여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지도부 여러분들 양심 있고 국민을 바라볼 염치가 있으면은 어떤 길을, 어떤 소리를, 어떤 말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될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자진 사퇴하십시오. 홍종학 후보자께서 자진 사퇴하시기 전에
청와대에서는 지명체례를 하는 것이 더 정답입니다. 정말 말로만 탕평, 통합, 협치 이러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이라도 지명체례를 하셔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 30%의 극렬한 문파, 인이 수기 부대만을 가지고 좀 신사적으로 표현해서 적극적인 열렬한 지지자 20, 30%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나머지 60%, 70%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는 국정 운영의 길을 택하실 겁니까? 지명체례 하시고 대국민 사과하시고 깨끗하게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 함께 가는 협치, 국회를 무시하지 않는 협치, 국민들과 다 함께 가는 통합의 정치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